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9강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스케일 나오고 뭐 사회 지량 얘기 나오고 이게 말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요약을 하자면 그냥 뭐 스케일 이거 뭐 지도의 어떤 관념 개념을 관점 지도의 지리학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그게 다예요. 응? 어떤 지리학적 관점,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 이거 뭐 농촌, 도시, 뭐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지도가 떠오르죠. 한반도가 떠오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그겁니다. 이거 뭐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봅시다. 스케일이 뭡니까? 뭐 지도에서 스케일이라는 게 뭐 축적을 말해. 축척이라 그래가지고 1대 5만, 1대 뭐 10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뭐 1대 뭐 5만 아니면 좀 넓게 보면 그죠? 1대 10만 뭐 이런 건 얘기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스케일이다. 축척이다. 그죠? 스케일은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 지리학에서 지리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 지리학에서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다. 뭐 스케일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개념이겠지. 그죠? 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뭐 그런 얘기겠지. 그죠?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죠? 좁게 볼 건가, 넓게 볼 건가.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공간을 어떻게 차별할까? 그러나 우리 사회 지리학에서 스케일은 논쟁의 개념이다. 논쟁적인 개념이다. 스케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란 개념 자체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뭐 그런 거의 개념이 모호하게 이제 그런 건데 정확하게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 봅시다.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은 뭐 지도학적 스케일이다. 그럼 좀 덜 알려진 게 뭐냐? 위계적 스케일이다. 그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스케일 개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거 봅시다. 뭐 지도학적 개념이래. 지도학적 스케일이래. 지도학적 스케일이 뭐냐?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다. 양적 측정 단위. 어떤 대상의 현상이 지닌 어떤 길이나 질량 같은 어떤 특정을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 뭐 지도학적 스케일이라는 게 축척이에요. 축척. 그죠? 축척이잖아요. 공간과 시간을 양쪽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측정 단위로 이제 나누어 측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그럼 1cm, 그 1대 뭐 1대 16, 1대 뭐 60, 1대 10만, 1대 5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응? 그러니까 지도상에 뭐 1cm는 뭐 실제로 뭐 몇 킬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단위가 다 정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이주민의 어떤 주거지를 뭐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들의 이제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제한할 때 뭐 특정 거리, 도시, 대도시권의 어떤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근데 범위, 측정 뭐 이런 얘기니까 지도학적 스케일이라는 게 그 단순히 어떤 지도를 볼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떤 뭐 측정 단위 그걸 쓴다. 그게 이제 지도학적 스케일이다. 좀. 두 번째, 질적인 척도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실천이나 어떤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 개념이다. 이게 뭐야? 질적인 척도다. 이거 어떤 뭐 측정 단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단위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질적인 척도다. 사회적 실천이나 또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어떤 스케일 개념이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위계적 스케일이라는 건데 뭐 자세히 봅시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질적이고 수직적인 범위를 채택하며 그 범위는 신체, 가구, 뭐 지역 사회, 도시, 나아가 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이제 뭐 신체가 이제 뭐 키를 따지면 뭐 170, 180 이상, 170 이상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인가? 수직적인 범위다. 봅시다. 예를 들어 가구와 같이 좁은 범위의 스케일은 가구라 그러면 집이를 말하는 거지. 집. 그죠? 집 한 단위. 엄마 아빠 있고 뭐
아들, 딸 있고 뭐 이런 거죠. 스케일은 가족 관계의 어떤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면, 가족 관계의 변화, 그지? 될 수 있으면 뭐 1인 가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역 사회는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그 지역 사회라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지. 스케일이 커진 거네. 그죠? 이런 어떤 개념들. 이게 이제 그 위계적 스케일이다. 뭐 그래 보는 건가? 뭐 다가구, 뭐다 이게 뭐 이게 뭐 할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뭐 있고 이렇게 되면 3대가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건 아니면 뭐 1인 가구 뚝 떨어져서 자취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위계적 스케일이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봅시다. 또 그 이외에도 스케일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하고 차별화해서 명료하게 관찰 측정하고도 한다. 그러니까 뭐 스케일로 분류한다라는 게 뭐 넓게 보거나 좁게 보거나 또 뭐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어떤 단위로 구성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스케일이란 게. 뭐 그 정도면 되겠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어떤 합의라는 게 뭐 안 돼 있는데, 뭐 지도적 스케일로도 쓸 수 있고 위계적 스케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개념으로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럼 뭐 대체로 뭐 어떤 범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모호하고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봅시다.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스케일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가이다.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봅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되어 있다. 또 말 어렵게 썼는데 봅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주의적 관점. 이거 주의적이란 게 뭡니까? 어떤 뭐 구조를 파악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뭐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어떤 규칙성. 그러니까 어떤 개인 그런 거보다 개인 그 위에 있는 규칙. 그러니까 개인은 그 규칙에 따르는 거지, 그죠? 대상이나 또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다. 그 개인은 그 규칙에 따른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이다. 근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물질적 현상들은 각각의 어떤 그 대상들이, 그죠? 대상들이 어떤 법칙, 규칙을 따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이에요. 그죠? 이에 영향을 받은 테일러. 얘가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을 이제 뭐 이렇게 따르는 거지. 영향을 받았네요. 그죠? 얘가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봅시다.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활동과 조직화는, 그 자본주의 생산 활동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사회죠. 여기 이제 뭐 생산 활동, 뭐 이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월급 받고, 그죠? 어떤 뭐 아니면 그 어떤 뭐 기업을 조직한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가정을 조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런 것들은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화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스케일에 따라서 뭐 작은 단위로 보면 이제 가정, 조금 더 큰 단위로 보면 어떤 뭐 직장, 조금 더 큰 단위로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구조화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테일러는 그렇게 본 겁니다.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일러나 또 구조주의적 관점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제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와 다르게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사회적 구성의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스케일 가지고 자 이렇게 범주를 딱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물이라는 얘기지. 그죠?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공간 범위를 나타낸다거나 엄격하게 탁탁탁 구분되는 거 그런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거거나 아니면 스케일에 어떤 고정된 어떤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이제 그렇게 구조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순간들과 이제 맥락의 산물들이 스케일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또 순간에 이제 만들어진 거, 생산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 그죠? 그게 이제 스케일이다고 보는 거지, 그죠? 크게 이제 보는데 이게 스케일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얘들은 구조주의적 관점과 이제 테일러는 존재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아니다. 그 사회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스케일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의 구성의 어떤 결과물로 보지만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또 나뉘어지네.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의 어떤 결과물로 또 보는데 스케일을, 그죠? 스케일을 사회 구성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지만 그 스케일의 본질을 또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 이건 뭐야? 포스트가 뭐 후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주의적 관점의 후기네, 그죠? 이게 이제 초기 구조주의적 관점이고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 그죠? 포스트, 그죠? 포스트 구조주의적 관점 접근을 들 수 있다. 얘들이 뭘 말하는 건지 봅시다.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이라고 이해한다. 이건 뭐야? 다시 봅시다.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이다. 관념적 제한물. 그러니까 결과물은 결과물인데, 예? 그게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재현된 거다. 그냥 뭐 관념일 뿐이다. 이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실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실제하지 않는다.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봅시다. 포스트 구조주의 접근. 스케일에 대한 어떤 선험적인 의미도 부정하고, 스케일에 대한 선험적,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케일의 실체도,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 선험적 의미, 이게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 맞춰가는 그런 어떤 선험적인 의미도 아니고, 이제 스케일이 실제로 이제 그게 또 존재하는 그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관념 속에 존재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뒤쪽의 얘기네요, 그죠? 실제하지 않고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게 그게네요. 사회의 어떤 스케일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건 구조주의적 관점, 테일러를 포함한 구조주의적 관점, 그거 아니다. 그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 그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네. 계속 봅시다. 실제도 보면.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이제 스케일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두는 거지. 광범위하게 경제, 정치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제 실천이나 담론, 짜잘한 것들, 그죠? 미시 좀 작게 본다는 얘기. 거시, 미시, 그죠? 작게 이런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담론에서 어떻게 이제 스케일이 만들어지는가 그걸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또 넘어가서 이건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그냥 뭔 얘기를 하나 궁금하죠. 별 황당한 아니 좀 뜬구름 잡기식이라 그래야 되나? 뭐가 좀 구체적으로 뭐가 없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든 것이든 아니든 실제하든 말든, 그죠?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관없이 스케일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이건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그죠? 앞에.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그 지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른다는 얘기지. 미국이 어쩌고 뉴욕이 어쩌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경기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 대한 지도가 떠오른다는 얘기지. 지역에 대한 지도가 떠오른다.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유럽 지도가 떠오르고, 그죠? 머릿속에 그 상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구나 우리의 지리적 상상은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그 지리적 상상 그 자체가 지리적 스케일로 이제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바라본 어떤 우리나라 지도, 그죠? 아니면 세계 지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죠? 조직화가 되어 있는 거야.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지구의 어떤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지구를 그림이나 지도를 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 조선 후기 말고 그죠?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이전에 그죠? 그때는 뭐 지구의 전반적인 어떤 뭐 어떤 지도를 머릿속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떠오르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위성 사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공간 어떤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지. 그죠? 스케일로 조직화된 어떤 지리적 상상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죠? 실세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 그 지도에가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도들이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 아니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들에 그런 어떤 지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뭐 한반도가 여기 있고 위로 가면 북쪽, 아래로 가면 남쪽이고 뭐 바다가 이렇게 삼면에 둘러싸여 있고 뭐 그런 어떤 개념들. 올라가면 그 만주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면 뭐 해양 세력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라는 스케일은 도시라는 스케일, 농촌이라는 스케일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그렇지? 일단 뭐 도시와 농촌에 어떤 확실한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까? 딱 여기서부터는 농촌이다. 여기서부터는 뭐 도시다. 이런 게 딱 있나요? 없잖아요. 딱 명확하게 없으면 대략적으로 이쯤부터는 조금 농촌이라고 봐도 되네. 이쪽으로는 조금 도시라고 봐도 되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누는 어떤 스케일들은 그 공간을 좀 특정하게 인식하는 거지. 농촌, 도시 이렇게 딱 그죠? 머릿속에 인식을 한다.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도시는 뭐 기술 진보, 뭐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떠올리고, 그죠? 농촌 막 폐쇄적이고 협소하고 막 이런 공동체, 협소한 공동체 이런 걸 떠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입견 이런 걸 만들어 준다. 그죠? 농촌과 도시, 농촌과 도시를 이제 구분하는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결국 이게 뭔 얘기냐면, 뭐 그래 인식할 수도 있지. 인식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생기는 어떤 사고라든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흐름이라는 게 이제 다 막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를 이분적으로 뚝뚝 나눠져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에 얽혀 있고 현 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과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도시와 농촌을 막 따로따로 뚝 떨어져 갖고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다 얽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어떤 지략적 관점에서 스케일을 따지다 보면 이제 뭐 도시만 바라보는 아니면 농촌만 바라보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맞다. 글로벌 흐름에서 지금 그죠? 사회지략은 상이한 스케일에서 다른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사람 간의 관계와 이제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과 상호작용 같은 얘기지. 주목하여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형성, 전개되는 맥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어떤 네트워크, 어떤 뭐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전개되는 맥락을 연구한다. 그게 사회학인 거지. 사회학은 사회학인데 지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학, 그죠? 사회지리학. 스케일은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다.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조금 이해하는데 개념적 도구가 된다. 스케일이라는 게 그 사회지리학에서 그죠? 이게 요약인 거네. 사회지리학에서는 스케일 개념의 적용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관찰되는 어떤 국제적, 지리적, 지역적 사회 변화를
특정한 입지와 장소에 이제 위치시키고 그 입지와 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런 어떤 입지와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 세계 지도가 떠오르고 그거 떠올리는 어떤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고를 하게 된다. 그죠?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계 지도가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별 내용이 없죠. 그죠? 어? 뭐 그런 거구나 이런 것 뿐이지 뭐 말만 막 엄청나게 어렵게 써놓은 거고 그럼 뭐 크게 뭐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게 그렇네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적용 이런 거 좀 읽으면 하겠는데 나중에 문제 좀 풀어보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